반가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타파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해설 강의입니다. 19회 9번 문제입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제도인데 요건 최근 10년간 보면 최근 10년간 3번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도 포함됩니다. 잔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잔금은 원래는 동시이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동시이행을 하지 않고 있죠. 동시이행이라고 하면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는 게 동시이행인데, 등기를 넘겨준다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순간 잔금을 치르는 게 동시행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래 간행을 보면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잔금을 받고 있죠. 따라서 가짜 등기 서류를 주고 잔금을 받아가지고 떼먹고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잔금마저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출할 수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또 그리고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그 예치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인데요. 이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특별히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따라서 4번도 맞고요. 5번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이행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3번도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니까 5입니다. 5.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 강행 규정이 아니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 보면 계약금 등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고요.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이라고 했죠. 개업공개사, 공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채식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요.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요.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지 않는 것, 금지행위. 우리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기억을 했죠. 분양 관련 증서 청약통장 거래 알선하면 금지행위입니다. 3년 이하 이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했다. 예,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가 아닙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임대의뢰인, 임차의뢰인을 대리했다. 쌍방대리 금지행위죠.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한 것을 소유권 확보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네요.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고요. 5번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개업공개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즉 부칙개공이 없다. 즉 부칙개공은 이미 등록을 한 이미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기득권만을 인정하는 거죠.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중개업자는 신규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서 서식에는 종별이 2가지만 있고요. 등록증에는 부칙개공도 종별에 해당이 됩니다. 즉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개,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개라는 것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입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6개월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개사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만 안 두고 나무 밑에 근무하면서 또 다른 개업공개사 밑에 가서 취직하는 것은 물론 이중소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위 제척기간,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3년이 경과되고 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틀렸네요.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있는데요. 54번 맨 밑에 보면은 자격증 재교부,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즉 뿌린 자가 거두리라, 모르면 뿌린 자가 거두리라 생각하면 되겠죠.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합니다. 등록증 준 사람이 등록 취소도 하겠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